60세 이상이라면 매일 밤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어떤 행동 하나가 조용히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도 없고 경고도 없이 잠자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가슴 통증도 발음 이상도 어지러움도 없습니다. 평소처럼 괜찮은 기분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뭔가 달라져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지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팔을 들 수 없게 됩니다. 뇌졸중, 조용하고 갑작스럽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입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아주 단순한 수면 자세 때문일 수 있습니다. 뇌 전문의로서 저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식단이 나빠서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노인분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일반적인 수면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뇌졸중, 뇌출혈, 혈압 상승의 위험을 조용히 높이는 9가지 위험한 수면 자세와 야간 루틴을 짚어보려 합니다. 특히 조용한 밤, 뇌가 가장 취약한 시간대에 해당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60세 이상이라면 이 영상이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베개 없이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눕는 자세. 정자세, 수평자세.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등을 대고 팔은 양옆에 둔 채 머리 밑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매트리스 위에 눕는 자세. 많은 중장년층이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자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가슴이 편하게 열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머리를 높이지 않고 평평하게 누우면 뇌졸중 위험이 조용히 올라갑니다.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머리와 심장이 같은 높이에 위치하면 보기에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생리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뇌로 가는 혈관들이 탄력을 잃고 혈액순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정맥혈을 배출해야 하는 혈관들이 중력과 맞서 싸워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피가 원활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순환이 느려지고 정체된 혈액이 굳어져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 혈압이 자연스럽게 오를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처럼 수면 중 생긴 작은 혈전 하나가 좁아진 혈관을 막으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발음장애, 안면마비, 영구적인 장애, 심하면 사망까지도 가능합니다. 77세의 미시간 출신 은퇴 정비공 레너드 휘테커 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원 기계를 고치며 활동적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밤 그는 베개 없이 평평한 자세로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잠들었습니다. 해군 시절부터의 습관이었습니다. 깊게 잠드는데 좋다고 했죠. 어느 날 아침 그의 아내 메리는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고 얼굴 한쪽이 처져 있었으며 오른팔도 들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검사 결과는 중대뇌동맥의 혈전이었습니다. 수면 중 혈전이 형성된 전형적인 허혈성 뇌졸중이었죠. 경동맥은 뻣뻣했고 혈액이 너무 오래 고여 있었으며 그 원인은 그의 수면 자세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빠르게 혈전을 녹였지만 레너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말은 느려졌고 보행 보조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그의 아내 메리는 경사형 베개를 꼭 세워줍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몇 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점은 나이가 들수록 평평하게 누우면 뇌에서의 정맥 배출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뇌의 배수 시스템이 느려진다는 뜻이고, 정체된 혈액은 혈전의 온상이 됩니다. 게다가 야간 탈수, 산소 포화도 저하까지 겹치면 위험 요소는 더욱 커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고혈압 환자, 심방세동이 있는 분, 수면 무호흡증 환자, 경동맥 질환 병력자, 혈압약 복용자, 밤에 혈압이 너무 낮아지는 경우. 가장 안전한 조정은 머리를 약 30도가량 올려 자는 것입니다. 중력을 활용해 혈류를 돕고 두개 내 압력을 줄이며 산소 공급을 더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지지력이 있는 베개 2개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턱이 앞으로 숙여지는 베개는 피하고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라는 가장 섬세한 기관에 보내는 혈류의 문제입니다. 말하고, 걷고, 기억하고 나를 유지하기 위한 보호 행위입니다. 레너드는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요. 선생님, 누가 예전에 내게 이런 수면 자세가 위험하다고 말만 해줬다면 나는 진작 바꿨어요. 오늘 그 누군가가 바로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자는 자세. 보가위. 많은 중장년층이 매일 밤 조용히 반복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하며 심지어 무해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 자세. 바로 엎드려 자기입니다. 허리 통증을 완화하려는 이유일 수도 있고, 가슴이 눌리는 느낌이 안정감을 준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몸이 감싸인 듯한 포근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평소 주치의에게서 들어보지 못했을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얼굴을 아래로 하고 자는 자세는 뇌의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 중 하나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보가위, 프론 포지션라고 불립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동맥은 딱딱해지며 깊은 수면 단계에서 산소 수치는 더 쉽게 떨어집니다. 엎드려 자는 동안 몇 가지 위험한 일들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숨을 쉬기 위해 목을 한쪽으로 심하게 돌려야 하기 때문에 척추를 따라 뇌로 산소를 보내는 추골동맥이 압박을 받습니다. 이 부위는 균형, 협응력, 의식 유지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후두부 영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세는 경동맥까지 눌리게 합니다. 특히 부드러운 베개나 매트리스에 얼굴이 파묻힐 경우 그 압력은 더 커집니다. 혈류는 느려지고 뇌로부터 혈액을 빼내는 정맥은 뒤틀려 막힙니다. 정체된 혈액은 점점 진해지고 쉽게 응고되어 혈전이 됩니다. 이 혈전은 조용히 몇 시간 동안 자리를 잡고 있다가 아침에 혈압이 급등할 때 떨어져 나와 뇌로 향합니다. 그 결과는 종종 대규모 뇌졸중이며 때로는 치명적입니다. 오하이오 출신의 82세 은퇴교사 에셀 로스은 여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딸이 에셀을 바닥에 엎드린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왼쪽 신체 마비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는 손해의 큰 허혈성 뇌졸중이었습니다. 이 부위는 균형과 운동 조절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원인은 고지혈증도 심방세동도 아니었습니다. 에셀의 경동맥은 나이로 인해 좁아졌고 수면 중 목이 꺾인 채 엎드려 자는 수년간의 습관이 혈류를 줄였습니다. 그로 인해 조용히 혈전이 생겼고 아침이 되기 전 뇌를 강타한 것입니다. 이 자세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보가 위에서는 목이 회전되며 추골동맥 흐름이 최대 4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개나 매트리스가 머리를 뒤로 젖히는 방향으로 강제할 경우 더 그렇습니다. 가슴 압박은 폐 팽창을 줄이고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심장과 뇌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또한 이 자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방해하여 뇌혈류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며 이는 결국 혈관 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젊었을 땐 산소 부족을 감지하면 즉각 깨어나 자세를 바꾸지만 70일, 80대의 신체는 그 경고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코를 곤다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수면제나 진정제를 복용 중이라면 엎드려 자는 자세는 더욱 위험합니다. 신체 반응성이 떨어지고 기도 붕괴 가능성이 커지며 저산소 뇌졸중의 위험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혹시 지금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다면 옆으로 자는 자세로 바꿔보세요. 단단한 베개로 머리와 척추를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왼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누워 자는 것입니다. 이는 뇌와 심장의 혈류를 동시에 보호해 줍니다. 이건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포근하게 느껴지는 자세 하나가 뇌를 살리는 혈관을 조용히 눌러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3. 머리 위로 무거운 이불을 덮고 자기. 어릴 적부터 몸에 밴 습관이 나이 들어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밤에 머리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습관입니다. 이는 시끄러운 소리나 밝은 빛을 차단하거나 추위를 막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온하고 안전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뇌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밤새 머리를 이불로 덮고 자면 단순히 빛이나 소리가 차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의 흐름까지 제한됩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산소 수치는 점점 떨어지고 우리가 내쉬는 이산화탄소는 쌓이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60, 70, 80대에는 뇌가 이런 환경을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저산소 상태와 고탄산 상태는 혈액을 진하게 만들고 뇌 속의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아이오와 출신의 81세 은퇴 우체국장 리처드 헤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어두운 곳에서 자는 걸 좋아했고 겨울이면 항상 두꺼운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고 잤습니다. 아내는 장난스럽게 그를 애벌레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리처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발견했을 때 그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새벽에 조용히 발생한 뇌졸중을 확인했습니다. 혈액은 탈수되어 있었고 뇌의 깊은 부위에 작은 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수면 중 산소 부족과 혈액 농축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깊은 수면, 특히 렘. 수면 중에는 뇌가 일정한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자면 우리는 공기 대신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혈압은 불안정해지며 혈관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수분 부족, 혈류 정체, 딱딱해진 동맥이 더해지면 혈전이 생기기에 완벽한 조건이 갖춰집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안락하게 잠든 것처럼 느끼지만 뇌는 천천히 질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산소 수치가 약간만 떨어져도 노인층의 뇌졸중 및 인지력 저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는 수면 무호흡증이 없어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수면 자세나 환경이 문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겨울철에만 이불을 머리까지 덮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이 습관을 바꿀 때입니다. 빛을 막으려면 수면 안대를, 소음을 줄이려면 귀마개를 사용하세요. 실내 온도를 적당히 유지하고 숨쉬기 편한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세요. 이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회복하고 재생하고 밤을 건강하게 넘기기 위한 산소 공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리처드는 이제 경사 베개를 사용하고 어깨 아래까지만 이불을 덮고 잡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포근한 습관이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몸에 밴 익숙한 습관들이 조용히 우리를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타, 리클라이너 의자에서 반쯤 앉은 채로 잠들기. 많은 중장년층에게 수면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단순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통증 없이 계속 잠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관절통, 허리 강직, 역류성 식도염, 숨가쁨 등 여러 증상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선택지에 의존하게 됩니다. 바로 리클라이너 의자입니다. 침대를 아예 버리고 리클라이너에서만 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담요, TV 소리, 살짝 기울어진 의자. 안정감이 느껴지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뇌 전문의로서 수없이 본 것은 이렇습니다. 반쯤 앉은 채로 자는 이 자세가 조용하고 서서히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평평하게 누운 자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혈액과 산소가 고르게 순환되죠. 하지만 반쯤 앉은 상태, 약 45도, 60도로 자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순환계는 불리해집니다. 중력은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째, 뇌로 가는 혈액을 아래로 당기고, 둘째, 다리와 엉덩이 부위에 주요 정맥을 압박합니다. 그 결과는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하반신에 혈액이 고이며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그다지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액은 나이로 인해 더 끈적해지고 혈관은 좁아지며 심장은 더 비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체에 고인 혈액은 정체되고 작고 끈적한 혈전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이 혈전은 밤새 천천히 생기다가 아침에 일어날 무렵 뇌로 올라가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79세에 은퇴한 꽃가게 주인 바바라 킨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소 밝고 기억력이 좋고 미소가 고운 분이었습니다. 몇십 년 전 고관절 수술 이후 침대에 눕는 것이 불편해져 리클라이너에서 자기를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만 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자세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딸이 바바라를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로 발견했습니다. 혼란스러워했고 왼손을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전조도 없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소혈관 뇌졸중, 라추나르 스트로크였습니다. 작은 혈전이 뇌 속의 밑에 혈관을 막은 것이죠. 바바라는 심장질환도 심방세동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리클라이너에서 자며 혈액순환이 나빠졌습니다. 다리는 자주 부었고 아침이면 항상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미 경고 신호는 있었던 셈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리클라이너 자세는 바로 반사, 바로 레플렉스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는 혈압을 조절하는 신체의 자동 시스템입니다. 평평하게 누우면 뇌와 심장이 원활히 소통해 혈압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자세, 특히 앞으로 쏠리거나 몸이 비틀어진 상태에서는 이 조절 기능이 약해집니다. 여기에 약물 복용,
탈수, 압박 스타킹, 부기 등이 더해지면 수면이 아닌 위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리클라이너에서 자거나 낮잠을 자주 그 의자에서 취한다면 이제 진지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를 보호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만약 기울여 자야 한다면 병원용 조절 침대나 단단한 경사형 베개를 사용해 상체를 올리되 하체, 정맥을 압박하지 않도록 하세요. 다리도 자주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해주어야 합니다. 바바라는 이제 다시 침대에서 잡니다. 머리는 살짝 올리고 고관절을 지지하는 바디필로우를 사용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위해 더 편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위험한 길이었더라고요. 많은 사람은 움직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오래 같은 자세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5. 오른쪽 옆으로 누워 팔을 베고 자기 가장 위험한 자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오랫동안 익숙했던 자세입니다. 오른쪽으로 옆으로 누워 부드러운 베개를 베고 무릎 사이에 또 하나의 베개를 끼고 팔을 베개 아래에 넣은 채로 자는 자세입니다. 수십 년간 이 자세로 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뇌 전문의로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자세는 제가 노인 환자에서 가장 자주 보는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입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라 조용히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밤 시간대의 말입니다. 이 자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옆으로 누운 채 팔을 베고 자면 목과 어깨를 지나가는 주요 동맥과 정맥이 압박을 받습니다. 경동맥, 쇄골하동맥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혈관들은 뇌로 가는 혈액을 운반하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압박을 받으면 혈류는 느려지고 혈액은 정체되며 동맥은 좁아지고 정맥은 눌리게 됩니다. 조용한 수면 중 이 정체된 혈액은 점점 굳어지고 혈전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 무렵 자세를 바꾸거나 혈압이 자연스럽게 오르면 그 혈전이 떨어져 뇌로 올라갑니다. 75세의 베트남 참전 용사,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앨리스 랜달 씨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는 독립심이 강하고 손자보다 빠르다며 농담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오른쪽 옆으로 누워 팔을 베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부터 그렇게 자던 습관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내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침대에서 반쯤 떨어져 있었고 왼쪽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우측 대뇌방어에 중대뇌동맥에 혈전이 생긴 뇌졸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지혈증도 없었고 당뇨도 없었고 흡연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혈전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의 수면 습관을 분석한 결과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 특히 팔을 베고 자는 습관이 혈류를 만성적으로 제한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에서도 좁아짐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일 밤 수시간 동안 압박된 결과 조용한 혈전이 생기고 새벽에 그것이 뇌를 강타했던 것입니다. 앨리스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매주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세가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자세는 단순히 혈관만 누르는 게 아닙니다. 어깨를 지나는 신경다발인 산관신경총도 압박합니다. 이는 팔저림, 수면 중 깨어남 없이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면 미세혈관 손상을 야기할 수 있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더 좁고 단단해지고 혈액은 끈적해지며 회복은 느려지고 신경 회복력도 감소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거나 팔을 베고 자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이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왼쪽으로 누워 머리를 살짝 높이고 팔은 몸 앞으로 두거나 옆으로 두세요. 목과 척추의 정렬을 돕는 경추 베개를 사용하면 혈류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독립성, 기억력,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을 수 있는 능력, 반려견과 산책하는 기쁨, 손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면서 느껴지지 않더라도 뇌는 기억합니다. 혈류는 기록합니다. 결국 몸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만약 밤새 뒤척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 수면 중 잦은 뒤척임과 자주 깨는 수면 패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찾아오는 불면의 한 종류가 있습니다. 밤새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고 끊임없이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뒤척이는 상태입니다. 대개는 노화, 관절염 혹은 화장실을 자주 가는 습관 때문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밤새 뒤척이는 패턴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의 경고 신호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뇌졸중의 유발 요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로서 저는 수면을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닌 뇌가 혈류를 회복하고 압력을 조절하며 독소를 정화하는 결정적인 시간으로 봅니다. 그 과정이 반복적으로 방해받으면 특히 노년층에게는 조용하지만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급하게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머리 위치를 조정할 때마다 뇌로 오가는 혈류는 잠시 중단되거나 불안정해집니다. 건강한 30대의 몸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맥은 뻣뻣하고 정맥은 좁아지며 혈관벽은 훨씬 더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움직임에 밤 시간의 탈수, 저산소증, 혈압 문제까지 더해지면 뇌졸중 위험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은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잦은 움직임은 단순히 잠을 잘 못 자는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뇌가 균형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콜로라도에 사는 76세 은퇴 피아노 교사 낸시 델가도 여사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늘 단정하고 예리하며 베개 커버조차 다림질해서 사용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7시간을 잔다고 생각했지만 아침마다 피곤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밤새 쉘 1호분 간격으로 계속 몸을 뒤척인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 아침마다 두통이 오고 어지러움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는 오른손이 저리고 말을 제대로 못하며 잠에서 깼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몇 시간 전에 발생한 작은 허혈성 뇌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수면 검사와 혈관 스캔 결과 그녀는 수면질이 매우 나빴고 움직일 때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간헐성 저관류 상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목 부위의 혈관에 혈액이 고였고 결국 혈전이 형성되어 뇌를 막은 것이었습니다. 낸시의 경우 고지혈증도 심장질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뇌졸중은 불안정한 수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눈 감고 자는 동안 뇌는 사실상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노년층에게 있어 이렇게 조각조각 끊긴 수면은 다음과 같은 여러 위험을 동반합니다. 수면 중 혈압이 안정적으로 떨어지지 않아 회복 기능이 방해됨, 코르티솔 수치가 유지되어 새벽 시간 혈압 급상승 유도, 뇌의 림프계 글림프 시스템, 활동 방해, 혈관 염증 증가, 뇌혈류 압력, 뇌관류압의 반복적 변동, 미세 손상 축적, 이런 용어들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몸은 매일 밤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거나 숨이 차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경험을 하셨나요? 그건 뇌가 괴로워하며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손이 저리거나 균형이 흐트러지거나 목이 뻣뻣한가요? 그건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더 나은 수면 자세, 수분 섭취, 순환 개선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면을 단순 습관이 아닌 증상으로 바라보세요. 늦은 시간 카페인과 술은 피하세요. 방은 어둡고 서늘하게 유지하되 이불은 가볍고 여러 겹으로 덮어 천을 조절하세요. 관절을 받쳐줄 바디필로우를 사용해 무의식적인 뒤척임을 줄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면 중 자주 움직이거나 깬다면 반드시 수면 검사를 고려하세요. 낸시는 이제 경추 베개를 사용하고 침대 옆에 물병을 두며 취침 전 호흡 명상을 합니다. 회복 속도는 느리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전에는 아침에 피곤한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뇌의 경고였다는 걸 전혀 몰랐죠. 맞습니다. 수면이 전쟁터가 되었을 때 몸은 반드시 그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습관은 이런 불안정한 수면과 함께 조용히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수입니다. 바로 밤에 심장이나 혈압약을 건너뛰고 자는 것. 그 한 알의 약이 뇌를 지켜주는 최후의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 혈압약 또는 심장약을 복용하지 않고 잠드는 것. 많은 중장년층에게 약 복용은 일상의 일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죠. 하지만 어떤 날 밤에는 그 약을 깜빡 잊거나 일부러 건너뛰게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오늘은 몸 상태도 괜찮은데 하루쯤 괜찮겠지. 약통이 비었네. 내일 채워야지. 이 약 먹으면 새벽에 화장실 자주 가는데. 이처럼 작고 순간적인 판단이 자는 동안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혈압, 심방세동, 기타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밤에 약을 한번 건너뛴 것만으로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경고도 없이.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혈압은 하루 주기를 따릅니다. 아침에는 상승하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리듬입니다. 이 리듬 덕분에 심장이 휴식하고 혈관도 안정되며 뇌는 회복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심장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리듬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이 필요한 것이죠. 약이 바로 그 리듬을 안정시켜주는 보조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약을 밤에 복용하지 않으면 혈압은 새벽 2시, 6시 사이에 다시 급상승합니다. 이 시간대는 실제로 뇌졸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거나 과도하게 긴장하고 이미 좁아진 혈관에는 혈액이 고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인 피는 밤새 굳어져 혈전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 그 혈전은 조용히 움직이며 뇌를 막습니다. 72세의 위스콘신 출신 은퇴 전기기술자 해럴드 그린 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늘 건강을 잘 관리하던 분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산책하고 식단도 소박했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고혈압도 심하지 않았고 저용량 혈압약을 매일 밤 한 번만 복용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야구 경기를 보다가 약 먹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하루쯤 괜찮겠지. 그는 아침에 먹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럴드는 이상한 기분으로 깼습니다. 아내는 그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는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중등도 허혈성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쪽 대뇌 방구에 혈전이 있었고 새벽 시간대의 혈압 상승이 원인으로 보였습니다. 전날 약을 한 번 건너뛴 결과였습니다. 해럴드는 말했습니다. 설마 하루 안 먹었다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혈관이 덜 유연하고 혈액은 더 끈적해지며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변수 하나, 단 한 번의 약 복용 누락이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혈압약은 심장과 혈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약을 건너뛰면 그 보호막이 사라지고 혈압은 빠르게 오르며 혈관 내벽은 자극을 받고 혈소판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은 혈전을 만들기에 아주 이상적인 조건이 됩니다. 노년기에 들어선 우리는 오차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그 좁은 경계 안에서 한 알의 약이 생명선을 지키는 셈입니다. 해럴드는 현재 회복 중이며 철저한 약 복용 계획을 지키고 있습니다. 약 복용 알람을 항상 주머니에 들고 다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갔어요. 2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혹시 혈압약, 심장약, 항근고제, 저용량 아스피린 등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절대 잊지 마세요. 작은 알람이라도 설정하고 가족에게 확인받고 침대 옆에 예비 약통을 준비해 두세요. 이 나이에 이르면 기억보다 루틴이 뇌를 더 잘 지켜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뿐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하지 않은 것이 지금껏 지켜온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험은 우리 몸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이야기는 주변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는 경우입니다. 찬 기운이 목을 스칠 때, 목 지지대가 없을 때 무엇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8. 찬 방에서 목 지지 없이 자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춥고 선선한 밤이 잠을 더 잘 자게 해준다. 시원한 공기, 차가운 이불, 몸이 자연스럽게 웅크려지는 느낌. 어머니도 늘 그러셨습니다. 찬 공기가 머리를 맑게 해준다 라고요. 그래서 중장년층 중에는 건강이나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 밤마다 온도를 낮추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찬 방,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는 잘못된 목 자세가 실제로 뇌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고 혈관을 조이고 자면서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수면 중 온도와 자세는 우리의 혈관계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천조절 능력을 잃어갑니다. 특히 밤에는 더 민감합니다.
찬 환경에 노출되면 혈관은 좁아지는 혈관 수축 바소촌스트릭션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현상이 특히 위험한 부위는 목입니다. 목에는 뇌로 산소를 공급하는 두 개의 중요 혈관, 즉 경동맥과 추골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부드럽고 낮은 베개 위에 머리를 대고 혹은 아예 목을 지지하지 않은 채로 목이 앞쪽으로 꺾이거나 한쪽으로 틀어진 상태로 자고 있다면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목까지 비틀린 채 수시간 동안 누워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든 신체는 이미 혈관이 딱딱하고 혈액순환이 느립니다. 그런데 찬 공기 플러스 목에 압박이 겹치면 뇌로 가는 혈류는 급격히 줄어들고 조용한 혈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7, 8세 몬태나 출신의 은퇴 간호사 로레타 딕슨 여사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재치 있고 기억력도 또렷하며 유머 감각까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방을 서늘하게 유지했습니다. 겨울에도 창문을 조금 열고 자곤 했죠. 자세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몸을 동그랗게 말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긴 채 얇고 평평한 베개 하나만 베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방문했을 때 그녀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을 잃은 눈빛이었고 말은 흐릿했고 혼자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뇌간 뇌졸중, 가장 위험한 종류의 뇌졸중 중 하나로 추골동맥이 공급하는 후순환 영역에 혈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로레타는 흡연도 하지 않았고 심장질환도 없었고 약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매일 밤 찬방에서 목을 구부린 채 경추 압박과 혈관 수축을 반복한 수면 자세. 시간이 지나며 혈류는 점점 줄었고 결국 작은 혈전이 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현재 그녀는 재활 치료 중입니다. 보행에 보조가 필요하고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단순히 차갑고 불편한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뇌에 상처를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찬 공기는 혈관을 조입니다. 목의 지지 부족은 혈관을 휘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조용히 차단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 혈압이 자연스럽게 오르면서 혈류에 작은 불안정 요소만 있어도 뇌졸중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대부분은 경추증, cervical spondylosis 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뼈의 노화 현상이죠. 그 상태에서 낮은 베개, 찬방, 턱이 당겨진 수면 자세는 뇌졸중을 부르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 온도는 너무 차갑지 않게 섭씨 1860도, 화씨 968도 사이를 유지하세요. 반드시 목을 올바르게 지지하는 베개를 사용하세요. 부드럽기만 한 베개가 아니라 머리와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받쳐주는 중간 강도의 베개가 좋습니다. 턱이 가슴 쪽으로 숙여지거나 고개가 한쪽으로 꺾인 자세는 피하세요. 이런 변화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조정이 뇌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로레타는 말합니다. 찬 공기, 베개. 그렇게 단순한 것들이 내 뇌에 해가 될 줄은 몰랐어요. 문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 자연스럽다고 믿는 습관들이 노화된 신체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습관은 수면 자세도 온도도 아닌 잠들기 직전 우리가 하는 행동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만든다 믿었던
그 음식 한 끼, 그 한 잔의 술이 실은 우리의 뇌를 가장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배부르게 먹고 와인 한 잔하고 자면 푹 잘 수 있어. 그 따뜻한 포만감, 하루를 마무리하는 안정감, 7시 저녁, 8시 한 잔, 8시 반 취침. 미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저녁 루틴입니다. 하지만 신경과 전문의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사 직후 혹은 술을 마신 후 바로 잠드는 습관은 말도 없이 모든 것을 앗아가는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음식을 소화하고 술을 처리하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포근했던 그 습관들이 이제는 조용한 위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의 소화기관은 과부하 상태에 들어갑니다. 뇌로 향하던 혈액은 위장 쪽으로 몰리게 되고 뇌의 혈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 차이가 당장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관이 좁아진 상태라면 그 작은 차이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술이 더해지면 문제는 2배가 됩니다. 술은 처음에는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나른해지는 이유죠. 하지만 몇 시간 후 술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혈관은 급격히 수축하고 혈압은 급등하며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게 됩니다. 특히 나이든 신체에서는 이 급격한 변화가 부정맥, 뇌혈류 불안정, 혈전 생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당신이 깊이 잠든 새벽 시간에 조용히 일어납니다. 네브래스카의 74세 은퇴 농부 제럴드 톰슨 씨를 기억합니다. 절제 있고 강인한 분이었죠. 그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저녁. 정해진 루틴, 정해진 식사, 정해진 한 잔. 그날 밤은 명절이었습니다. 터키, 감자, 그래비, 파이, 그리고 버번 한 잔. 기분 좋게 취침했죠. 하지만 새벽 4시, 그의 아내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깨어났습니다. 그는 차갑고 무반응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전두엽 대량 허혈성,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전은 밤새 뇌로 이동했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방세동도 없었고 감염도 없었고 약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후 중성지방 수치 상승, 혈액 탈수, 술로 인한 혈관 수축 반응이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뇌는 충분한 혈류를 받지 못했고 작은 혈전이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눈물 속에 말했습니다. 우린 늘 같은 루틴을 지켰어요. 그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 될 줄은 몰랐죠.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소화와 알코올은 뇌와 자원을 경쟁합니다. 60세 이후 소화 속도는 느려지고 위장은 오래도록 음식을 붙잡고 그만큼 오랫동안 뇌로 가는 혈류는 줄어듭니다. 술은 혈액을 탈수시키고 심장 리듬을 흔들며 밤새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뇌로 가는 산소를 줄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뇌졸중은 코르티솔 수치가 오르는 새벽에 발생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술을 마신다면 반드시 적당히 하루 일찍 낮 시간에 마시세요. 식사는 자는 시간 최소 2-3시간 전에 마치고 물도 함께 섭취하세요. 소금기 많은 음식, 기름진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은 밤에 피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졸림과 깊은 수면은 다릅니다. 술에 의한 수면은 얕고 단절된 상태이며 뇌 기능에 해롭습니다. 이건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 몸을 존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처럼 조용히 우리를 위협하는 9가지 수면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야 안전할까? 지금부터 그 해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고,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닌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진실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은 공포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한 권한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수면 중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 몸이 조용히 보내던 신호들이 무엇이었는지. 60세 이후 지식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최고의 보호 장비입니다. 지금의 모든 선택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9가지 습관은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조용히 뇌를 위험으로 이끄는 길일 수 있습니다. 베개 없이 평평하게 눕는 자세, 엎드려 자기, 리클라이너에서 자기, 머리 위로 이불을 덮기, 오른쪽 옆으로 팔을 베고 자기, 밤새 뒤척이기, 약 복용 누락, 찬방에서 목지지 없이 자기, 저녁 늦게 과식하거나 술 마시고 바로 자기.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혈류를 정체시키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 혈관이 좁아지고 순환이 느려지고 산소가 부족해지는 이 모든 조건이 그 혈전을 폭탄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수면 중 발생하는 뇌졸중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세요. 그건 운명이 아닙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평소에 의심하지 않았던 루틴, 무시했던 신호들, 익숙했던 습관들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여러분은 아직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머리를 약간 올리고 주무세요.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우세요. 목을 제대로 지지하세요. 늦은 음주나 식사는 피하세요. 약은 절대 거르지 마세요. 통기성 좋은 침구를 선택하세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존중하는 수면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이건 거대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말하기, 걷기, 기억력, 자립성, 바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말하는 말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수면은 얼마나 오래 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밤 이불을 펴고 누울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수면 자세는 지금 내 뇌를 지키고 있는가? 당신의 수면을 지키는 것은 곧 당신의 말하기, 기억, 균형, 자립성,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나 지킬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